그렇다면 제주 위트에일이 제주도에서 안 만들어도 팔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제주 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진시스템의 정정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증권의 균등 배정 방식이 매 공모주마다 다르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지사항과 투자 설명서를 바탕으로 전원 균등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5월 15일 올라온 공지사항을 통해 진시스템의 균등 배정 방식이 50%로 고정이 되는 배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 주식수는 50%로 고정이 되고 비례 배정 주식도 50%로 고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청약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 배정 주식수가 줄어드는 위험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분포표를 소개해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 분포표와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 예측 가격 분포가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오류인 셈입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수요 분포표가 맞고 과거 양식으로 작성된 분포표가 틀렸을 거로 말씀드렸는데요. 5월 12일 투자 설명서가 기재 정정이 되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수요 분포표가 잘못되었다고 정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던 미제시가 최상단으로 올라가고 전부 한 칸씩 밀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정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진시스템의 상장일이 5월 25일이라 알려드렸는데요. 삼성증권 청약화면에 진시스템의 상장일이 5월 25일이 아닌 5월 26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주맥주의 상장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주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제주맥주는 이름 그대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2,600원에서 2,900원이었지만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 10.3%가 상향된 3,2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대신증권사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맥주의 청약을 진행하는 대신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3일과 14일 청약이 진행이 되고 다음 주 화요일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26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진시스템과 동시청약이고 상장일도 겹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약마다 청약시간이 변경이 있습니다. 진시스템의 청약시간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총 1,447건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1,356.43대 1입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이 1,327.17대 1인데 평균과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경쟁률이 높은 청약은 아주 높고 낮은 청약은 낮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맥주의 1356.43대 1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은 경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및 신청 수량 분포를 보면 대다수의 기관들이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금액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에는 78건의 수요 예측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8건의 수요 예측이 있었던 점은 그만큼 제주맥주의 가치를 낮게 본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2,900원 이상의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기준으로 살펴봐도 공모가 밴드 상단인 2,900원을 초과하여 88.39%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3,200원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47개의 기관 중 75개의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수량 대비 비율로는 5.18%, 신청한 수량 대비 비율은 5.47%로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제주맥주의 5.47%는 CNC 인터내셔널의 5.28%, 뷰노의 5.7%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제주맥주는 올해 수요 예측이 진행된 청약 중 6번째로 낮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맥주의 수요 예측은 경쟁률과 수요 분포는 좋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청약 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 조합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고 기관 투자자에게 75%의 주식이 배정됩니다. 균등 배정 방식은 투자 설명서와 공지사항 모두 균등 배정 주식수가 50%로 고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반 청약자의 배정 주식수는 209만 500주이고 균등 배정 주식수는 104만 5,250주가 됩니다. 비례 배정 주식수도 104만 5,250주가 됩니다. 이번 청약은 균등 배정 주식수가 100만 주가 넘습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에만 참여하셔도 4-5주에 주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청약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과 우대의 청약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 등급은 최대 10만주 청약이 가능하고 10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9배인 20만주가 청약이 가능하고 20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는 10주가 아닌 100주입니다. 1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0주 주식대금인 32만 원에 50%인 16만 원이 됩니다. 균등 배정만 참여하실 분들은 100주를 신청하시고 16만 원의 청약 증거금을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의 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제주 위트에일, 제주 펠롱에일, 제주 슬라이스 및 기타 콜라보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요 상품은 2017년 8월에 런칭한 제주 위트에일입니다. 제주 맥주는 맥주 판매 외에 제주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투어 상품이 있습니다. 양조장 투어는 22,000원, 나만의 전용전 만들기는 12,000원, 글래스 테이스팅은 2만원으로 체험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 브랜드 상품이 있습니다. 아워에일 전용잔, 감귤침, 김부각, 맥주 전용잔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투도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양주장 투어, 브랜드 상품 등을 판매하지만 역시나 매출의 대부분은 맥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맥주 판매가 전체 매출의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매출은 1.8%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맥주 판매가 적었던 2018년에는 기타 매출이 10.4%까지 차지하는 적이 있었지만 맥주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맥주 매출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 맥주의 주요 상품은 맥주인 것입니다. 맥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독일어입니다. 1516년 4월 24일 바이에른 공화국의 공작 비렐름 4세가 맥주 순수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맥주 순수령의 내용은 물, 메가, 홉 단 3개의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발효를 시켜주는 이스트, 효모가 빠져 있었습니다. 순수령을 발표한 1516년 당시에는 효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1837년 독일의 테오도어 슈반이 효모의 역할을 발견한 것입니다. 효모가 당분을 에탄올로 바꿔 술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맥주를 만드는 데는 좋은 물과 메가, 맥주의 씁쓸한 맛과 방부제가 없던 시절 방부제 역할까지 했던 홉, 그리고 이것을 술로 만들어주는 효모가 모여 맥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맛에 따라 맥주의 맛이 달라진다고 여기시는 분도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물이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물맛도 맥주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물이 있어야 좋은 맥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보면 맥주의 정의가 있습니다. 발화된 맥류,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을 맥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메가와 홉을 전부 수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가는 킬로그램당 약 900원 정도인 것에 반해 홉은 상대적으로 싼 약 25,000원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원료인 메가와 홉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가격의 변동 그리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제주 맥주의 수익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원재료와 부재료로 나뉘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재료의 가장 큰 부분은 메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홉은 메가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기타는 효모이거나 과일 슬라이스 같은 부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재료를 살펴보면 원재료가 들어가는 용기인 캔과 병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가보다 캔의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전체 비용보다 부재료 전체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원재료보다 용기와 같은 부재료가 훨씬 비싼 점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맥주를 드실 때 캔과 병이 맥주보다 비싸다는 점 기억하시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가 과연 적정 공모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2018년에서 2019년 매출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19년에 비해 거의 3배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수요가 늘었고 일본 맥주의 불매운동의 영향과 주세법이 개정되어 제품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향으로 2019년 대비 3배의 매출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3배나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억 원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매출 상승도 매우 놀라웠는데 제주 맥주는 2021년에는 더 큰 상승을, 2022년엔 60% 이상의 상승을, 2023년에도 50% 이상의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맥주 매출만 2023년에 1347.12억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2020년 제품 매출이 211.6억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을 6.37배나 증가할 수 있을까요? IT 서비스와 같은 산업에서 6.37배가 늘어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맥주는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즉 물리적인 생산 능력이 받쳐줘야 그만큼 물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맥주 제조 공정 중 하나인 담금 과정의 능력이 지난 몇 년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가동률이 무려 85%에 다다랐습니다. 2020년에 제품 생산량이 약 1만 킬로리터에 다다른 것입니다. 2020년엔 생산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있었다고 투자 설명서에 밝혔습니다. 지금은 생산 설비를 증대하여 최대 2만 킬로리터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2023년 목표인 6배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매출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은 것일까요? 바로 올해부터 OEM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체 생산 출고량은 2023년까지 16,000킬로리터 준이고 OEM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자체 생산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 맥주의 OEM 생산은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롯데칠성음료의 2020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경영상의 주요 계약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맥주와 2020년 12월 17일 제품 공급 계약 OEM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제주 위트에이를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브랜드는 협의 중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세븐브로이 맥주의 곰표 밀맥주도 OEM 계약을 맺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곰표 밀맥주가 틀을 하여 롯데칠성음료의 OEM 생산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데칠성은 국내 여러 곳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무려 80만 6천 킬로리터나 됩니다. 제주맥주 연간 생산량의 80배에 달하는 생산량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산량을 갖추고 있지만 평균 가동률은 39.4%밖에 되지 않습니다. 롯데 칠성음료 입장에선 가동률이 낮아 놀고 있는 생산 공장을 OEM 생산으로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 칠성음료의 공장을 보시면 제주도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제주맥주가 제주도에 공장이 없는 롯데 칠성음료의 OEM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맥주는 바로 제주도에서 맥주를 생산하기엔 매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기에 공장 증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원료 원자재를 이동시키고 만든 제품을 운반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이 약 69억 원인데 운반비에만 25.3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운반비 25.3억은 제주맥주의 1년 광고비 15.7곡보다도 약 10억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즉 제주맥주는 공장 설비를 늘리고 운반비를 부담하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 시설을 늘리는 속도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빠르게 공급하기도 어렵습니다. OEM 공급만이 거의 유일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IR 자료를 통해 밝힌 제주맥주의 핵심 경쟁력이 문제가 됩니다. 자체 생산시설의 우수함과 차별점을 많이 홍보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설계된 양조장이고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최고의 설비를 갖췄다고 밝혔는데 해당 설비가 아닌 OEM으로 생산을 한다면 같은 품질을 유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제주맥주는 제주를 담은 브랜딩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품의 브랜드는 제주의 요소를 모티브로 개발하였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 및 관광지로서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맥주의 주요 원료 중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주 맥주의 생산 공장에서 물을 여과해서 쓰기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맥주의 물맛까지 따지는 애호가들에겐 제주 지역 외의 생산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위트 에일이 제주도에서 안 만들어도 팔리게 될까요? 하와이 맥주로 알려진 코나 맥주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나 맥주는 1994년 하와이의 섬 중 하나인 빅 아일랜드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2001년 생산 공장을 내륙 지방인 메인랜드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오레곤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생산은 하와이에서 하지 않고 내륙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맥주가 코나 맥주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면 OEM 생산으로 비용은 줄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 맥주는 롯데칠성과 OEM 생산한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등록된 증권보고서에는 롯데칠성과의 계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기재정정을 통해서야 롯데칠성과 계약을 했음을 밝혔는데요.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밝히지 않았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제주맥주가 증권신고서를 올리기 전인 2021년 3월 15일 이미 롯데 칠성음료는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내륙에서 생산한 제주 위트힐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예상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4월 15일 증권신고서가 정정이 되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은 최근 3년간의 매출 증가율 추이를 고려하고 지난해 재고 부족으로 인해 판매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까지 고려하여 추정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나름 근거가 있는 추정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5월 6일 증권신고서가 다시 정정되었고 1347억으로 예상되었던 2013년 매출이 1194억으로 15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매출이 150억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2023년 매출이 줄어들면 해당 매출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 주당 평가가액도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당 평가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공모가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6일 기재정정 후 공모가 산정에 가장 기반이 되는 2023년 추정 수치가 약 15% 가깝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인 수치가 하락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주당 평가가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2023년 매출이 하락하였지만 희망 공모가 밴드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주맥주가 처음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비교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외국계 회사입니다. 총 4개의 회사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회사들이 매우 놀랍습니다. 첫 번째 회사인 에나이저 부시인베브는 세계 맥주 시장 점유율 28%로 업계 1위 회사입니다. 버드와이저, 코로나, 스텔라, 호가든, 우리나라의 카스까지 수많은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무려 11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약 87조 원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맥주 시장 점유율 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네켄도 비교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머피스, 타이거, 하이네켄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무려 77조 원입니다. 베트남의 사이공 비어도 시가총액 7조 원이 넘는 매우 큰 회사입니다. 이렇게 세계 1, 2위 회사를 포함한 4개 회사를 비교 그룹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4개 기업을 평균하여 17.84라는 수치를 얻었습니다. 이 수치에 제주맥주의 2023년 예상 수치가 곱해져 제주맥주의 평가 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평가 가액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곱해지는 평균 수치를 올리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론 해당 수치의 평균을 낮추고 있는 에나이저 부시인베브를 먼저 탈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사이공 비어나 하이네켄 중 둘 중 하나를 탈락시킬 수 있다면 평균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을 과연 했을까요? 5월 6일 기재정정을 통해 비교 기업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엔하이저부시 인베브와 하이네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이공 비어와 워털루 브루잉 두 회사의 평균인 20.07이 새로운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추정 수치가 줄었지만 유사회사의 평균 수치가 올라가 주당 평가가액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쁘게 보면 조삼모사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당 평가가액이 지켜졌기에 할인율만 살짝 조정하여 공모 희망가 밴드는 변함없이 2,600원에서 2,900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상향된 3,2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주맥주의 공모가가 3,200원으로 정해지면서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792억 원이 되었습니다. 제주맥주가 과연 1,792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우리나라 상장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라서 맥주 매출이 월등히 많은 줄 알았는데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니 맥주 매출보다 소주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무려 50% 이상 소주 매출이 많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맥주만 전문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4,547억 원입니다. 2020년 매출액은 2조 2,56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98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866억 원입니다. 제주맥주의 시가총액은 1,792억 원이고 2020년 기준 매출은 215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억 원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제주맥주보다 시가총액은 13.7배가 더 큽니다. 하지만 매출은 104.9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이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20년의 제주 맥주로는 하이트 진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제주 맥주는 어떨까요? 2023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한 매출 1642억 원에 영업이익 188.9억 원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 13.7배가 되고 매출은 14.94배가 됩니다. 시가총액 배수보다 매출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0.5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매출은 하이트 진로에 비해 조금 부족하지만 영업이익은 더 큰 상황이 됩니다. 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왔는데도 하이트 진로에 비해 아주 많이 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의 공모가가 적정 공모가가 되려면 제주맥주가 예상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맥주는 무려 16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최대 주주 등의 지분은 낮고 투자자들의 지분이 매우 많습니다. 해당 투자자들은 스스로 의무보유 확약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상장 당일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로 분배를 하였습니다.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3,200원을 총 주익수로 곱하면 상장 시가총액은 약 1,792억 원이 됩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약 960만 주이고 공모를 통해 청약받은 일반 청약자들은 209만 500주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은 627만 1,500주이고 여기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적용될 것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지난 HPO 청약에서 5배나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높은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이 된다면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많아 매우 드라마틱하게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 500억대의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해보면 500억대 유통 가능 물량은 MBT의 593억, 라이프 시멘틱스의 569억 원입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다고 하기에는 조금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제주맥주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9차례에 걸쳐 부여되었고 4회차까지는 상장 당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장 당일부터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59만 9,210주입니다. 그리고 분리형 신주 인수권도 있습니다. 화인 화트너스에 1,750원으로 22만 8,571주가 있습니다. 상장 당일부터 8월 19일까지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제주맥주는 투자자가 많아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당일 약 1,800만 주, 1개월 뒤에는 1,000만 주, 3개월 뒤에는 약 947만 주, 6개월 뒤에는 약 560만 주의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는 1,000원에서 1,750원 사이입니다. 언제 팔아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에 지속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제주맥주를 장기 투자하기에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너무 많은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제주맥주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이라 3개월로 기간이 짧은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모 가격의 90%를 보장받기에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만 타사 대처는 물론이고 자사 대처로 출고하거나 출고한 다음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환매 청구권은 소멸이 됩니다. 오롯이 자신의 계좌로만 받아야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맥주는 제주도에서 생산해서는 운반비와 시설 증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생산을 한다면 영업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제주맥주는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16번의 유상증자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OEM 생산을 늘려간다면 흑자는 가능해집니다. 사실 OEM 생산만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주맥주가 롯데 칠성음료 공장에서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서 생산돼도 괜찮을지 소비자들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자체 생산시설 홍보와 제주도 브랜드 마케팅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지 코나 맥주처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하이트 진로와 비교하면 매우 낙관적으로 추정한 2023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할인 없이 가져와도 그렇게 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3.7배 차이지만 매출은 100배가 넘게 차이 나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제주맥주의 장점은 환매 청구권과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친숙한 이미지라
회사 가치와 관계없이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00원이라는 낮은 주당 가격이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주당 가격이 낮으면 많은 투자자들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맥주는 상장 전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만약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 32,000원에 상장했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끝으로 공모가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개월의 청약을 공모가와 상장 당일 성적으로 모아봤습니다. 공모가 1만원 이하의 청약이 총 40건이 있었고 3건을 제외한 37건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평균보다 매우 높은 92.5%의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지난 많은 사례가 공모가가 만원 이하인 청약이 상당히 유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면을 고려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